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1월 17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지수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6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졌습니다. 일단 반등 시도들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깨지면서 전체적으로는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어인 그리드 70까지 떨어졌고요.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4,200 종목이 됐고요. 상승 종목은 1,600 종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매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오른 종목들 여기 몇 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전부 다 빠졌습니다. 전부 빨간색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섹터별로 보면 지금 한 일주일 동안은 빅테크 쪽이 버티면서 시장을 지수를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 테크만 올랐습니다. 나머지 다 빠졌죠. 그리고 이 테크 중에서도 누가 올랐다? 반도체만 올랐어요. 반도체 올랐고 반도체 장비 정도 올랐고 소프트웨어도 올랐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별 볼 일 없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2% 이상 출발했다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었는데 테슬라는 물류 문제로 생산이 좀 차질을 빚고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지금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렌트카 업체 허츠에서 2만 대가량의 중고차를 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훼손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급락들이 나왔었는데 머스크가 의결권 25%를 원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25%가 되지 않으면 AI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품들을 테슬라에서 만들기 어렵고 다른 외부로 나가야 된다라는 발언들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것을 지분 확대 가능성으로 호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재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콜옵션이 아마 한 3억 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아주 싼 가격에 지분을 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콜옵션 행사를 위해서 아마 테슬라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콜옵션을 통해서 지분을 확대할 겁니다. 전혀 이게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정도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세븐 종목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올라갔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보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7%, AMD도 8% 이상의 급등들이 나왔고 장비주인 캠텍도 4% 이상의 급등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AMD가 급등한 것은 엔비디아에 이은 AI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목표가가 120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2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이제 더블을 내놨는데 AMD의 상승 흐름들이 이렇습니다. 꾸준하게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다가 아마 슈팅을 한번 하고 이번 상승 흐름들을 마무리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 할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판매가 안 된다. 우리가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할인 판매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초부터 애플에 대한 우려감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대가 이렇게 있었고 이 추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개파락해 버렸죠. 그래서 당분간 애플은 이 하락 갭을 메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바닥을 다시 깰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적인 헤게모니가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시가총액도 MS의 역전을 당한 상태죠. 그래서 애플은 당분간은 시총 1위 탈환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깨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분위기입니다. 먼저 22의 라가르드 총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가 2% 수준까지 하락해야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지금 인플레이션은 2.9%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3%라고 봐야 되겠죠. 1%포인트 더 내려와야지 금리 인하할 거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컨센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저께는 보스틱 연은 총재가 3분기나 돼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발언을 했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둘기파로 분류가
이슈가 되는데 이분도 역시나 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65%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가 안 된다라고 시장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러 인덱스 급등을 하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미니 특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채금리가 4.3, 4.03에서 4.08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좀 주춤주춤하다가 어디까지 최종적으로는 4.3% 전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시장의 조정은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나올 가능성들 있어 보입니다. 유가는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부담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338원, 어제 장중에는 NDF 시장에서 1339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북한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같은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것들 보면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양쪽이 말폭탄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해서 뭐 공화국 편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정권은 반민족 반역사적 집단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이 제재를 피해가면서 어떻게든 활로를 모색하려고 줄타기 외교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줄타기 외교 필요 없고 미국 너희도 필요 없고 어디로 가겠다? 러시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자재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군사 기술력들도 있죠. 그리고 2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오만 제재를 받고 있는데 경제가 완전 붕괴되거나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편한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과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겠다.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선의 외무상을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 관련 재료가 또 나올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되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9조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조가 한 절반 정도 지금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절반 정도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서 좀 멈춰질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9조 원에서 더 판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비워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 더 어려운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고요.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누가 샀냐면 기관입니다. 기관도 금융투자 쪽에서 샀죠. 금투에서 배당 수익을 노리고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삼성전자 블록들 2조 원 물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던 물량 12월에 들어왔던 물량은 거진 소화가 됐는데 11월 달에 들어왔던 요 물량들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선물도 요만큼 남아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관들의 매도할 수 있는 물량도 이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바닥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ADR 지표로 본다면 이렇게 시장의 흐름들은 침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이 자율 반등할 수 있는 구간들에 들어가요. 이게 70선 중반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무서워할 필요 없이 그냥 종목 담아도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인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조정, 꽤 아팠던 조정들을 한번 보시면은 개인들이 털리지 않고 끝나는 조정이 있느냐? 그런 조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로 신용잔고를 보니까 신용잔고가 올해 들어서 17조 2천억 3천억에서 출발해가지고 불과 2주 만에 1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신용 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털리지 않고 과연 조정이 끝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느 정도 개인들의 매도가 좀 터져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쉽지 않았죠. 이렇게 실적 발표하면서 이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 급락을 했는데 이것은 블록들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여기 바닥을 잡았었는데 반등에 실패했다. 그러면 바닥 하나 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오늘 지지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추세선 자체를 본다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추세대를 만들면서 상승 추세, 긴 상승 추세를
추세를 유지를 할지 아니면 이게 빠지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흐름들도 많이 바뀌겠죠. 자,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이 뭐 적자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수,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 엄청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매도 청산, 뭐 쇼커버링이라기보다는 아마 얘기가 좀 나간 것 같아요. LNF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승인이 됐죠. 그래서 이 재료가 미리 좀 나가면서 선침해하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LNF, 에코프로 BM의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차트런들 보시면은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오면 여기를 깰 가능성도 있어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추가 하락에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한국 관련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을 뭐 미국 증시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미국 증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다우지수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반등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일단 한국 관련 ETF가 있어요. 이 ETF가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장중 4%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 오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339원까지 환율이 올랐고요. ETF도 EWI가 4% 이상 급락했다. 그래서 무작정 반도체가 올라갔다고 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시장에 다가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강한주식 연구소에 올려놨습니다. 이 어플 무료 어플이고요. 제가 영상에 링크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링크 보시면은 강한주식 연구소 어플 설치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매일같이 추천주 그 다음에 미니 특강이라든지 시장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내용들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